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구문이 작전 7부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9988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얼굴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9988 치면서 눌러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고요. 네, 저는 빨리, 얼굴을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예, 부담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거 카메라 가지고 맨날 좀 조절을 하는데, 아, 어떻게 해도 얼굴은 큽니다. 예, 넙대대 해가지고. 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좋은 아침, 뭐, 아침 겸 점심이죠. 예, 이제는. 점심시간 맞아갖고 또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러 많이들 가고 계신데, 자,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잘 꾸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뭐 이렇게 앞선 코너에 이런 거 올리는 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식 자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뭐, 예, 욕하는 거 아니면은, 근데 뭐 이게 뭐야? 근데 좋은 종목이야 이거? 예. 네, 저 지금 망했어요. 네, 우리 앞서서 박우신 대표님께서 아마 어젠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반방송 보진 않았는데 좋은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셔갖고 오늘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어, 아 어제는 좀 시겁했죠. 악재가 좀 나와가지고 오늘 뭐 저는 솔직히 지금 봐서는 무슨 상위권 한다 이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거 10등 안에 들었다 이걸로다가 의의를 찾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어떤 노림수가 또 아직도 뭐 오늘 포함해서 한 6일 반이 남았으니까 뭐 어떤 기대값도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어저께 전 데미지가 워낙 심해가지고 오늘도 좀 회복이 됐지만 너무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은 아직도 한 6, 7일 정도 날짜가 남았으니까요. 네. 자, 네, 감사하고요. 지금 뭐 바로 질문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잘 몰라서 질문 이거 사실 네이버라든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답 다 나와요. 예, 이거 사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요령 있게 이런 장문의 질문을 제미나이나 챗 GPT에다가 던지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사람한테 듣고 싶어서 여기다 물어보시는 거겠지만 요새 AI가 엄청나죠. 제미나이 3 정도 이용하셔가지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사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금리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명목상으로 보면 일본이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0.25 올려봤자 뭔 상관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명목상으로 0%다 해서 이제 조금 올라간다긴 한데 실질적인 일본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대 한 중후반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0.25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랑 거의 금리가 비슷해지는 수준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양국 쪽에 어디가 더 좋으냐의 판가름이 나겠죠. 여전히 미국은 내렸지만 우리보다 한 1.25 정도 높기 때문에 뭐 사실 더 내린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돈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 돈이 어디에 갈 거냐는 중요한 건 환율의 가치가 높은 쪽으로 더 달라붙게 돼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붙게 돼 있다는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 그래서 일본이 저가 금리일 때가 한창이었으니까 그때 돈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해외 투자 들어갔던 돈들이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회수가 된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제 말을 붙여서
굉장히 시장에 이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 그것도 뭐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뭐 카드일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영 좀 불편하고 미국이 편도 잘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일본이 승질낼 수도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금리 올려가지고 우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들어온 일본 자금이 있으면 뭐 일본이 금리 올린다 이러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그냥 뭐 사전적인 의미로라기보다는 뭐 최근에 이제 많은 뭐 글로벌 IB라든가 이런 데가 내년도는 아시아 증시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매력이 있다고 하면 돈이 빠져나갈 리가 없겠죠. 예, 우리 스스로의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실적이 매력적이라고 하면 사실 일본이 금리를 뭐 한두 번 올린다 그래서 저는 큰 이탈이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몇몇을 보니까 역시 오늘 주제는 사실 터미널이네. 터미널. 네. 터미널에 가깝습니다. 터미널 관련주, 완전 터미널 주식들의 향연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만, 이쪽이 확실하고, 또 로봇, 뭐 이런 쪽 분위기 중심이죠. 지금 보니까 터미널하고,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데 뭔 우려냐. 지금 뭐 일본에서 돈 그렇게 빠져나가는 분위기 아닌데 쭉쭉 올리겠다고 하면 우려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신용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일본이 그렇게 금리를 막 엄청 올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괜히 그냥 우려만 나온다. 우려해서 뭐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우려가 있으면 그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여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얘기 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얘기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인사도 주시고 또 방금처럼 종목 질문이 아닌 어떤 섹터나 국제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어렴풋하나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 쪽은 터미널하고 비만하고 로봇이 핵심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으면은 우주, 그리고 원전 겸 SMR, 요쪽 분위기가 조금 있죠. 요렇게 한 4-5개 테마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장세, 바이오랑 로봇 장세라는 거 지난주 제가 야간 방송에 복면가왕 얘기하면서 오늘 승부의 승자는 바로 이러면서 바이오랑 로봇을 강조드렸는데 뭐 중간에 한번 꿀렁대긴 했지만 여전히 비만주 중심의, 사실 오늘은 뭐 바이오 전체라기보다는 약간 비만 장세에 가까워요. 비로 장세라고, 로비 장세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데, 어쨌든 통칭해서 바이오랑 로봇의 강세, 여기에다 우주랑 원전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리포트 중에 파이넴텍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로 회원분들께 공유했던 게 바이오다인이에요. 기술 이전이 거의 완료가 됐고 상업화가 시작된다 이런 뉴스 있었는데, 자, 오늘 한 10%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리포트가 CP 시스템이라고 뭐 인도 쪽에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CP 시스템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야, 이거 N자형이 완전 제대로 나오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CP 시스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질문해도 되죠. 제가 아는 거면 답을 드리는데 모르는 거는 뭐 다 못 드려요. 제 미국 주식 전문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알진 못합니다. 주식 자체는.
자, 지금 이거 CP 시스템인데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N자형을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CP 시스템은 이렇게 추세가 변화가 되면은 오늘도 좋지만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장세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예, 한번 관심을 꽤나 가지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요새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움직임은 아직 견조한 편이고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포트가 또 하나 힘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한 1, 2%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7%, 8%까지 올라가는데 강세 기조가 앞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다 끝날 때 드리면 더 늦게 드리는 것 같아 갖고 초반 강할 때 흐름들 나올 때 오늘 공유해 드렸던 리포트들 또 정리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파이nem텍은 내년도 매출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애플을 좀 기대하면서 아마 증설도 했고 그러니까 애플 향해 이제 폴더블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내년도를 보는 예상치는 굉장히 높아요. 올해보다 거의 매출이 뭐 2배 이상 늘어나는 정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장은 어쨌든 새벽에 미국 시장이 또 올랐잖아요. 다우가 한 1% 오르고 나스닥이 0.3% 올랐는데 뭐 누구나 예상했듯이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여전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침 뉴스 보니까 2배쯤은 더 내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야 뭐 자기 입맛에 맞는 연준 위원장이 내년 5월달 정도 5월 6월 사이에 뭐 데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릴지도 모르죠. 여기 지금 적어놨네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임명할 새 의장 주도로 해서 인하폭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그 밤 사이에 나왔던 파월의 그 얘기들은 무조건 뭐 내년도도 금리 많이 내릴게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게 매파적 인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생각보다 팽팽하지도 않았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생각보다는 좀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동결이 한 2-3명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인하는 한다. 근데 내년도 점도표상으로는 한 번만 인하하는 걸로 후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3번 정도 인하를 했는데 내년도는 원래 내년도도 3번 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으나 한 번 정도로 지금 점도표가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내년도는 또 가봐야 알겠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오늘 내린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나름대로 강세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사실 우리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야간 선물이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1.32였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였으면 사실 대입해 보면 거의 한 50포인트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한 50 정도로 환산할 수가 있는 지수인데 이 정도가 안 나왔죠.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였다라는 거. SK 스퀘어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봐서 이거가 아무래도 간밤에 뭐 반도체가 약했던 것도 아닌데도 지금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시장에서 좀 상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아까 한 2%급 올라가다가 0.5%밖에 안 되고 하이닉스는 심지어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면서 이게 뭐 회사가 뭐 이상하게 된 거라기보다는 어떤 뭐 규정에 의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용가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대용가가 없으면 갑자기 신용 쓰시는 분은 이게 담보 비율이 뻑이 나죠. 막 200 몇십 % 있던 게 갑자기
100%대로 줄어들고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대출을 받았던지 신용을 썼다든지 이러면은 대용가가 제로가 되는 순간 이게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잘 올라가서 투경이 묶인 건데 가치가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걸로 인해서 뭐 담보대출, 뭐 신용 공여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오히려 되게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담보 부정 났어요. 빨리 갚으세요. 뭐 이렇게 문자가 왔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 하나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투경 묶여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가 좀 매매가 불편해진 거죠. 아무래도 요새 뭐 삼성전자보다도 신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간 신용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요거죠. 오라클이 시간에서 11% 빠졌다. 장 막판에 실적 발표합니다 이래갖고 1%좀 올라서 끝났거든요. 근데 막상 발표한 실적을 듣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랭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한 11% 이렇게 끝났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또 강타할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막 달리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전체 지수가 세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세게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마이너스 났네요. 방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약간 안 좋은 뉴스잖아요. AI 버블론이 나오면. 근데 오늘 뭐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웬만큼 내려가지 않으면 오늘 뭐 비만주나 로봇주 움직임이 그렇게 이탈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터미널 주식들도 그렇고 또 우진으로 대표되는 SMR 쪽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게 뭐 퍽퍽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올라가는 애들도 꽤 많고 상황들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에서 변동성 완화 정지 시간이 풀렸을 때 예상 체결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주식 규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공매도 과열이면 대처 방법을 설명 부탁드린다. 공매도가 과열이다? 공매도 과열이면 그 다음날 하루 공매도가 정지되는 그 규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매도가 기준의 그 범위를 넘어가면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공매도가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공매도 자체가 사실은 뭐 무조건 저는 뭐 지수 하락, 가격 하락을 뭐 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공매도가 돼도 사실 뭐 그거 뚫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공매도를 이제 대차를 빌려와서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 중에 공매도가 실제 실행이 많이 된다라는 건 뭐 어쨌든 그네들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가는 공매도를 쳐서라도 공매도 과열 쪽에 묶여서라도 오늘 내로 공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네들의 의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열 종목은 사실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내가 공매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뭐 자신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걸 뚫고 올라가는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매도 치는 애들도 있지만 신용공여라든가 뭐 대출 받아서라도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서,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막 과열로 들어오는 종목의 특징이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주가가 강하거나 최근에 흐름이 강했던 애들을 아무래도 요거 이제 다 왔어 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치거나
아니면 추세가 무너지는 애들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막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실 공매도가 이제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주가가 자유롭진 않죠. 이게 일부러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개인 공매도가 만약 혹시라도 나오게 됐을 때 박살내자 이러고서 뭐 한 3, 4년 전에 그 에코프로처럼 그때 공매도가 없었나요? 되게 많았는데 이거 박살냅시다 이러고서 막 주주들이 단합하고 막 해갖고 더 끌어올려가지고 공매도 한번 되게 당황시키고 뭐 그런 경험치가 있죠, 있기는. 근데 이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보면은 공매도 과열은 어찌됐든 주가가 좀 목에 찼다라는 느낌을 받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지금 시장은 지수가 아까 한 30 정도 레벨까지 플러스가 났었는데 시간이 이제 오후로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하이닉스에 대한 매매가 좀 불편하다 이거 하나에다가 오라클 때문에 오늘 기술주가 미국에서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관점이 좀 작용하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AI에 대한 또 버블론 같은 것들이 있고 예, 계속 말씀 올리지만 AI가 쉴 때 대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이오, 뭐 중일, 또 정책적인 거, 로봇, 원전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이 중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아까 제목으로 이슈로 오늘 주제로다가 말씀드리고 있는 원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게 우주거든요. 우주항공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가 내년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 가치가 2,000조까지 나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반 정도만큼이 스페이스X의 가치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참 덩치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업체 중에 스페이스X와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오늘 대표적으로 스피어라든가 HVM이라든가 뭐 아까 무슨 링크라는 JA 링크인가 뭐 하여튼 그 우주항공 쪽 관련주들이 꽤 강하게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인가요? 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우주항공 쪽이 내년도 좀 주요 테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로봇도 사실 제가 지금도 뭐 좋고 한두 달 전부터도 계속 좋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결국 내년도쯤에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IPO와 함께 가치의 재산정이 나올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큰데 결국 미국에서 굉장히 빅테크급의 진짜 뭐 가치가 꽤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IPO를 한다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낙수 효과가 좀 있어요. 보면은 쟤네들이 저 정도 등치면 우리나라 아무리 비루 같은 종목이라도 업황이 형성이 되고 섹터가 만들어진다 이럴 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 시장을 제가 좀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표현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시장은 진짜 제일 좋을 때가 막연한 기대감이 일어날 때거든요. 예, 뭐가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너무 낮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생리와 여기서 주도하는 것들과 또 주도하는 섹터들과 주도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 끝난 거예요. 예, 그거는 솔직히 시장이 다 된 거죠. 예, 우리가 다 알아버렸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왜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거의 없으셔야지 사실은 시장이 가는 거지 종목이 가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속된 말로 깝치는 순간 주가 끝나는 거죠. 예. 여전히 저는 주식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볼 때 I don't know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합니다.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더 확실해질 때 해당되는 섹터와 주가가 훨씬 더 붐업이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알아챘어 이러는 순간 파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하급
학급 정보까지 다 이렇게 다 퍼진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없이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러는 종목은 안 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갑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안 가는 것 쪽으로 너무 유명한 거 붙잡고 야, 이거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이고 오늘 다 좋다가 다 좋을 뻔하다가 말았네요. 제가 예, 지금 수익률 계좌 3종목 갖고 있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보면 뭐 휴원은 원래 유명했던 거 오늘 아침에 부터 해갖고 한 7,000원까지 해서 정리는 다 했어요. 예. 일단 정리하고 뭐 다음번 노려보다 이 생각이고 다른 애들도 오늘 한 3-4% 정도씩 장중에 올랐다 내렸다 지금 그러긴 합니다. 전체 지금 근데 제가 이게 대안으로 말씀드린 이 섹터도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놀아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50이 나면 이런 애들도 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 2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버틸 만한 테마성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 5, 60이 이렇게 빠지면은 예, 나머지 애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예,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보여드리는 네, 로봇 예, 사세요. 한 달 반 정도 된 예, 짤인데 어저께 119만원 119만짜리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2만 네, 하루 사이에 2만 명이 더 조회를 하셔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이 또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2만 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 이거 어디쯤에서 멈추게 될까요? 한 150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봐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바이오와 로봇이 겨루는 가운데 우주와 원전이 가세된 시장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목 장세라는 얘기예요. 예, 철저한 종목 장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아까 요거 이제 오늘 아침에 뭐 회원방에서 잠깐 공유했던 내용인데 자, 지금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는 뭐 예상대로 나온 부분이고 야간 선물 기준으로 50포인트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 오라클이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 자, 지금 강세구는 의료 AI 어저께 그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치면서 뭐 JLK라든가 오늘 또 예, 의료 AI 쪽 끌고 올라가는 면이 있었고 우주항공 쪽 그 스페이스X의 공개 이슈와 함께 관심을 받을 거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3주 안에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 차가 나온다. 이렇게 간밤에 얘기를 했던 부분 때문에 슈어라든가 이제 SOS랩 같이 최근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 쪽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 그런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나왔을 것 같고 방금 일러드린 대로 오늘 K리포트 3종목 중에 2개가 거의 10%급 상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상승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예, 터미널이죠. 터미널 지금 뭐 천일고속도 오랜만에 또 올라가고 동양고속 올라가고 대성산업 올라가는데 되게 골 때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것 중에 서부트럭터미널이라고 방금 한 20% 가까이 올랐다가 13%인데 이게 지금 고속터미널 부지 뭐 60층 개발 이렇게 갖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터미널 테마들이. 근데 이름에 저 서부 TND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서부 옛날 트럭터미널이 이름을 개칭한 건데 쟤도 결국은 트럭터미널의 부지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뭐 그런 사업을 하는 뭐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래 특화되어 있거나 드래곤시티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객실 제일 많은 용산에 있는 그 드래곤시티 뭐 하고도 있는 회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땅 부자죠. 땅 부자. 예. 서부트럭터미널 오늘 갑자기 올라간 게 너도 터미널이잖아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도 터미널이었어. 예. 위치는 다르지만 예.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휴머노이드
2060년도 되게 먼 미래지만 30억대까지 깔린다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오늘 뭐 로봇주들 뭐 또 움직임이 뭐 또 있잖아요. 예, 로보티즈 30만원 돌파됐고, 네, 로봇주들 움직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렌시스 같은 것도 오랜만에 좀 세게 올라가기도 했었고, 로봇주 움직임이 골고루 있어요. 보면은 강한 움직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 밸류 체인에 있는 여기 다 공통적인 업체긴 한데, 오늘 많은 종목들이 터미널 지분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떠올라야 됐던 거죠, 사실. 터미널 주식이라는 게 참, 야, 이게 터미널 개발한다고 이렇게 날아가고 상황들이 나와. 야, 지금 또 포토레지스트 경인량에 또 올라가네요. 예. 경인량에 올라가면 또 캠트로스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것저것 지금 그러니까 지수는 15까지 내려갔는데, 예,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나고 지금 상태는 별론데, 이게 이럴수록 지금 그 초미의 관심을 받는 업체들에는 물량이 더 몰린다. 수급은 원래 수량이 더 집중돼요. 종목들의 올라가는 개수가 제한이 되면 훨씬 더 집중됩니다. 올라가는 게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코스닥이 마이너스긴 해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네요. 그래도 좀 특이하게. 네. 아이코. 네. 자, 시장이 조금 쭉쭉 빠진다. 이거 오늘 사실 이게 동시만기이기도 하죠. 예, 동시만기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동시만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약간 하방 쪽으로 갔다고 알고 있어요. 개인들은 뭐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을 상방으로 돌려놨는지 모르겠는데, 돌려놨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뭐 지금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을 직접적으로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 구축했던 포지션 자체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맞아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해놓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오라클 영향이 제 생각에 오늘 지금 빠지는 거에 영향을 보면 하이닉스가 한 30%쯤 될 거고요. 투경 묶인 거가. 오라클이 한 50%쯤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한 20% 30% 정도 중복은 선물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오늘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의 포지션 영향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밑에 쪽으로 해놓는 게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마이너스 100이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슬금슬금 빠지니까 플러스 30이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20이 됐으니까 이게 또 위아래 폭이 어쨌든 50포인트나 발생을 하니까 적지 않은 폭이에요. 예, 좀 긴장이 약간 되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약간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양해 부탁드리고, 약간 이제 변태 주식들이 가는 거죠. 예, 전공 주식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만 주식들 중에 좀 실체 있는 애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뭐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지금 일동제약, 실체는 없죠. 그냥 기대감이죠. 예, 비만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몫 잡겠지라는, 예, 막연한 기대감. 아까 제가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때 제일 잘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잖아요. 솔직히 얘네들이 뭐 당장 지금 무슨 돈을 벌어요? 아닌데 그냥 지금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제가 뇌구조 얘기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분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닌데 왜 가지?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내 못하고 그냥 뇌구조가 조금 다른 분들만 붙어갖고 끌어올리고 막 잡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잡순다는 표현 참 웃긴다. 예, 제가 생각하고, 예, 제가 이렇게 고품격 표현만 써댑니다. 예, 잡순다는 표현. 예, 다 어른들만 모여있는 세계,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하여튼 뭐 이런 그 현대차 쪽은 어쨌든 지금 저는
뭐 AI가 안 가는데 로봇이 간다, 이것도 사실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로봇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요. 얼마 전 행정명령을 뭐 통해서, 아직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한다 그래갖고 올라오기 시작했던 건데, 로봇을 이제 중국보다 열이니까 빨리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해주고 투자한다, 이런 식의 이제 행정명령이 발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되게 강하게 오르기 시작한 거고, 특히나 뭐 앨런 머스크의 뭐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적일 수도 있는데, 로보티즈 100만 대 이상 깔아야, 그래야지 그 1조 달러 보너스도 받는 한 가지 조건이 되니까 로봇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젠소랑 때마다 얘기하는 피지컬 AI의 정수는 휴머노이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짱짱하다, 이런 영향이 있는 거고. 자, 지금 오늘 아침 기사였는데 한 달 사이에 1700억 배팅한 종목, 그래서 28%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뭘까요? 뭘까요? 이거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뭔가 어떤 종목일까요? 한 달 사이에 1700억을 배팅한 종목이다. 여기 제목이 있네요. 로보티즈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뭐 실체가 있니 뭐니 하는데도 오늘 30만원 돌파하면서 강세가 여전히 나오는 게, 수급이 깡패예요. 수급이 깡패입니다. 수급을 이길 수는 없죠. 그냥 좋다면서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냥 좋아서 사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만하라고요? 뭘 그만해? 뭘 그만해라는 걸까요? 로봇에 대한 자랑들 좀 그만하라고요? 아니면 로봇 얘기 그만하라고? 근데 그만할 수가 없는 게, 계속 이쪽만 가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뭐 이제 금리 인하 가지고 약발이 있었던 거고, 이제 오후 돼서는 이제 오늘 밤 미국장이 걱정이 되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맞겠죠.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뭐예요? 어저께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건데, ABL 바이오 어제 후반까지 계속 세게 올라갔죠. 치매 치료제 쪽에서 릴리가 ABL 바이오의 그 BBB 셔틀 기술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잠깐 멈칫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뭐 오늘만 좀 쉬는 거고, 뭐 하루 이틀 쉬다 보면 또 올라갈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과 함께 지금 비만약에 대한 진검승부가 아직 식지 않았다 그럽니다. GLP-1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비만약, 제약바이오 신먹거리다, 이러고 있고, 무엇보다도 WHO가 저는 거의 영업사원이다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하는데 그냥 덜 먹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게 아니라 약물 사용을 권고한다. 비만을 치료하려면 6개월 이상 약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거 대놓고 그냥 시장에 대한 그 비만약에 대한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2030년 정도 되면 600억 달러 정도 규모까지 공식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비만 치료제로 비만을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좀 공포스러우시겠는데, 이거 오늘 왜 제 화면이 이렇게 유령 화면처럼 됐죠? 유령 화면인데 이거 거의 심령술사 화면인데요. 이게 왜 이래? 아니, 그 잘생긴 얼굴이 완전히 유령화돼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자,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양강 구도였는데, 이거 사실 이 화면은 제가 이거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어저께 화이자가 그 중국 기업에다가 뭐 기술 이전 계약 해가지고 한 3조 가까이 투자했다, 이런 얘기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제 화면이에요. 어제 거. 근데 간밤에 뭐 비만약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보면, 지금 오늘 보면 뭐 일동제약 포함해서
D&D 파마텍이나 인벤티지랩이라든가 아까 뭐 킵스 파마라든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비만약군 여전히 특히 이제 얘네들은 경구용 쪽에 좀 주사제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고, 왜냐면 뭐 나올 수만 있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하면 다들 경구용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뭐 바늘 찔러서 주사제 맞겠어요. 비슷한 성능이면 그러고 있겠죠. 그리고 어제 제가 약간 야단 비슷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도 약간 살이 있는 분들, 지금 여러분 그 마운자로나 이런 거 지금 맞고 계시다고. 갑자기 화면에 좀 날씬하게 보이거나 좀 슬림하게 나오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엔 운동해서 빼셨거나 식이 조절해서 빼신 분은 없을 거다. 다 주사 맞고 빼고, 뭐 경구용은 아직 이제 나온 건 아니니까 주사 맞고 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예전과 한 20kg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냥 약 먹고 뭐 이래서 뺀 게 아니고 그냥 지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서 침 뱉고 있습니다, 제가.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로 돌면서 코스피 지수가 근 30, 아까 플러스 30이었는데 마이너스 30이 됐네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11분. 네, 지금 뭐 다 이 기사로 오늘 어저께 오후에 나온 거죠. 먹는 비만약을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먹는 비만약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 좀 있잖아요. 주사제를 오랫동안 쓰는 것도 있지만 먹는 비만약 그러면 생각나는 게 지금 일동제약 아니에요? 일동제약이 제일 센 게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킵스파마 같은 것도 경구용 치료제 쪽 전임상 단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하여튼 비만약이 지금 3강, 그러니까 1, 2가 있고, 릴리가 있고요. 릴리가 이렇게 쓰는 건 맞죠? 릴리. 릴리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노보노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화이자가 P로 시작하더라고요. 화이자가 아마 이건가? 이렇게 3강. 원래 둘이서만 싸웠는데 나도 있다 이러고서 지금 3강. 그러니까 경쟁자가 이렇게 빅파마급에서 들어올수록 시장은 커질 거 아니에요. 가격 경쟁도 붙을 거고, 또 당연히 약효 경쟁도 붙을 거고,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직간접적으로 뭐 그런 제형의 변화라는 플랫폼 쪽에 관련된 쪽에 어떤 기술 수출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오늘 비만주는 역시 그겁니다. 아, 비만이 뭐 저렇게 많이 가, 이렇게 보통들 생각하실 텐데, 비만 시장, 지금 그 빅파마들이 항암을 개발 안 하고 다 비만 쪽으로 돈다고 며칠 전에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잖아요. 항암 대신에 비만약 개발한대요, 이제. 왜? 항암은 모수가 적고, 뭐 사실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뭔가 뭐 살려드리고 뭐 그 기한을 늘려드리는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건강한 사람 만들어서 체형을, 그래서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게 만드는 게 더 시장이 크다는 거죠. 항암 시장보다는 어차피. 그죠? 아, 그래요? 일동제약이 다이어트 사탕이 있었어요? 와, 그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폭락이요? 폭락은 최소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을 때, 금요일,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동시만기라 그렇긴 한데, 외국인들이 포지션 걸어놓은 게 하방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폭락이라고 논하기에는 지금 너무 안 빠졌죠. 이게 뭐 폭락입니까, 이게. 30포인트 빠진 거 가지고 폭락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곤란하죠. 조금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11월 금요일날 150포인트 빠지는 걸 2번이나 봤는데, 그 정도쯤 봐야, 그 정도쯤 빠져야 내렸구나, 이런 정도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의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근데 오늘 오라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해석은 또 저렇게 뭐 간밤에 이제 새벽녘에 발표한 것 같고, 첫 번째 해석은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오늘 밤에 또 보세요. 저게 11% 다 빠질지 아니면
줄여서 한 5, 6% 정도로 끝날지. 뭐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항상 노이즈를 만들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또 만두 피 이렇게 싸듯이 쌈 싸먹는 정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오라클이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 발표한 걸 가지고 어떻게든 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해석 때문에 간밤에 시간에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예. 뭐 덩달아서 영향이 있겠죠. 오늘 같은 날에 뭐 일본이 금리나 인상까지 오늘 했어요. 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일본 금리라고 검색해 보니까 네, 금리 인상을 했다는 얘기는 없구만요. 예. 근데 일본의 국채 금리는 2% 턱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예금 금리랑 국채 금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구분이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고. 아, 지수. 네. 뭐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뭐 예, 폭락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예. 뭐 하방을 해도 오늘 뭐 얼마나 밑으로 내리려고 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고품격 증권 토크쇼, 네,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금리는 걔네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쇼를 한번 해야겠다. 왜냐하면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미국에서 철저하게 중국하고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대해서 별로 지금 그렇게 후원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도 나도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뭐 중국에 대해서 그 포토레지스트 수출 제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히토류가 몇 년 전에는 90% 이상 중국에 기댔었는데 지금 5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에서 꾸역꾸역 갖고 오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개 숙이고 먼저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도 뭐 한방 카드 있는 거 한번 날려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상 카드를 내미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봐서 뭐 구조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야, 대성산업 상 같네요. 천일고속도 23%, 뭐 동일. 오늘 최고는 역시 약간 이제 변태 주식들이죠. 이게 터미널 개발한다고 이렇게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인데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가는 거에 상상력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 자, 어쨌든 비만약도 만만치 않은 시장 규모에 뛰어드는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게 비만약 얼마나 사용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비만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부 뇌구조가 특이한 분들의 리딩을 통해서 비만약의 초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적어도 로봇하고 바이오는 어쨌든 뭐 앞서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JP모건과 CS까지는 간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자, 아직 금산분리 이슈가 또 있죠. 단독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과 재원 부족이 입증이 되면 금융업에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SK랑 뭐 삼성 정도밖에 없는데 제일 아마 일단은 뭐 SK가 먼저 할 가능성이 높죠.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용인 쪽에 산단 만드는데 600조를 투자한다? 뭔 돈으로 해요? 지금 뭐 2, 3년 사이에 벌돈을 가지고 감안해서 그렇게 한 거겠는데
어쨌든 투자 규모가 엄청나니만큼 연 단위로 뭐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는 70조고 뭐 아까 보니까 UBS에서 120조라고 예상해 놨던데 120조를 매년 한 3, 4년을 벌어도 사실 투자 금액하고 거의 똔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번다 가지고 막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번 돈 가지고 또 투자해. 그냥 물론 투자한 뭐 그런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 가치를 갖고서도 뭐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게 되게 웃긴 게 되게 빠르잖아요. 이쪽이 어떤 단계별 이런 나노 이런 단계별.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좀 철진한 거고 옛날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돈을 벌어서 계속 신장비, 극나노 장비, 새로운 게 뭐 수율이 더 플러스가 되는 장비 이런 걸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해가 가면 또 빠르게 감가상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한 100조 정도 뭐 유보금이 있다고 해서 뭐 십수년 이렇게 2017년 뭐 16년도에 떼돈 벌었으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업력으로 쭉 벌어온 게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제가 봐선 쌓여있는 현금이 없는 거죠. 그냥 그때 벌어가지고 그때 투자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이게 어느 순간 뚝 단절이 돼버리면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이런 이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아마 펀딩을 되게 받을 만한 상황이 될 거는 같은데 당장은 오늘 뭐 그런 이슈보다는 그냥 투경 묶였다가 큰 거고 오라클 버블 이슈가 나와서 오늘 밤에 아무래도 미국의 AI 버블론이 또 한 번 휩쓸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AI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관련해서 미국의 빅테크 움직임 만큼 연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걔네들이 뭐 좋다 안 좋다에 따른 연동이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오늘 뭐 방향성이 조금 불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주항공 쪽이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좀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도 IPO 추진인데 2천조 이상의 가치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반 정도 수준이에요. 이걸 또 돈을 얻게 되면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이럽니다.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타링크를 더 활성화하겠죠.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비통신이 이제 되겠죠. 왜냐하면 뭐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지상으로 데이터를 쏟을 때 이걸 뭐 구리선으로 연결해서 쏠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빛으로 쏘겠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제가 어저께 실리콘 포토닉스라든가 CPO 이슈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인류가 더 진화되기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귀찮다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더 진화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구리선 통신보다 이제 앞으로는 우주항공을 통한 비통신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런 흐름을 좀 쫓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쿠, 상태가 좀 안 좋아졌네. 뭐 지수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막 치명적이다 이럴 정도로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빠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대로 또 저가 수급에 대한 뭐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저께 반도체 특별법 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뉴스 보니까 SMR 특별법이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러면 뭐 법사위 통해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봐선 지금 굉장히 늦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SMR이든 뭐 대형 원전이든 빨리 좀 구축이 되고 실행으로 좀 옮겨지는 단계가 빨리 좀 가시화됐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제가 원전을 끼고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금 AI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력은 모자라고, 원전이라든가 이렇게 뭐 나중에 큰 전원을 좀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뭐 설계라든가 아니면 뭐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기한, 뭐 진짜 시간만 잡아봐 먹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뭐 되게 서둘러서 원전 짓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좀 세워라 내워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물론 뭐 환경 요인이나 나중에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좀 차치하고서 일단은 AI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 원전, 그러니까 우리 전력 지금 다 되는 거야? 뭐 물론 어저께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 나오고 나서도 뭐 정부에서 2047년까지 전력하고 뭐 물에 대한 부분들을 뭐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2047년이 지금부터 20년 뒤인데요. 20년 뒤쯤에 뭐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있는 뭐 고위직이나 누구 중에 그때도 있어가지고 책임질 사람 있냐 말이죠. 없을 것 같은데, 20년 뒤면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현역이 아니거나 아니면 4, 5세기에 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20년 뒤에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진짜 맞느냐,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대응이 진짜 되겠느냐 하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붙기 때문에 AI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막 만들어서 엄청나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죠. 예. AI 데이터 센터 지금 뭐 건설 기간하고 원전하고도 맞물려서 보면 제대로 진짜 빛을 보는 거 어떻게 보면 2030년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AI가 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지금 있는 전력 그냥 돌려 쓰면서 하고 있는 수준이고, AI가 구조적으로 확대가 되려면 몇 년은 걸리는 이슈 아니냐. 근데 왜 이걸 갖고 지금 AI가 그냥 뭐 완전히 인류의 뭐 구원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맞물려 있어요. 지금 AI는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빨리 와 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뭐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미국은 칩은 많은데 전기가 없고, 예, 중국은 칩은 없는데 전기만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진짜 인프라는 제대로 없는데 뭐 사람들은 시장 내에서는 어떻게든 굉장히 빨리 뭔가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몇 년이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AI 뭐 데이터 센터의 어떤 본격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 몇 년 뒤 아니냐. 지금부터 이게 AI 막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 예. 뭐 하는 애냐? 제 거는 좀 지워주세요. 예. 뭐라 떠드는 거야 도대체. 정치 발언 하는 것도 좀 지워주시고, 예.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내용들 좀 확 지워주세요. 예.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뭐 지금 시장은 AI 버블론과 또 투자 경쟁론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뭐 비만주라든가 또 로봇주 그리고 SMR, 어쨌든 AI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원전이 현실적으로 도태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우주항공 새롭게 좀 뉴테마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중심으로 어쨌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오늘 부모님 작전 7부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 다시 뵙죠. 네, 고맙습니다.